안녕하세요. 금융위기, IMF 위기, IT 버블 붕괴,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사는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때 코스피가 무려 7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IT 버블 붕괴 때 미국의 나스닥이 78% 하락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코스닥은 21년째 전 고점을 회복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IMF 1997년에는 무려 코스피가 제일 낮았던 게 277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요. 464일 때도 있었고요. IT 버블 붕괴 9.11 테러 때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892까지 내려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IMF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9.11 테러 때에는 7개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27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1997년 외환위기 때, 2008년, 1997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994년 11월에 1145, 그리고 2008년 6월이 아니라 1998년 6월 같습니다. 1998년 6월일 겁니다. 277까지 내려간 게요. 1997년 초부터 좀 심상치 않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보철강 부도, 산미, 진로, 대농, 기아 계속해서 무너졌었죠. 이때 어땠냐면요. 1997년 11월 달에 대출 기준금리가 14.8%, 그리고 기준환율이 1060원이었습니다. 주가는 한 580점 됐고요. 그러던 게 11월 22일 날 그랬고요. 11월 30일 날 되면 금리가 17.5%로 늘어났고요. 기준환율이 1163원, 주가가 407이었습니다. 이러다가 1997년 12월 말에 대출금리가 얼마가 되냐면요. 38.9%, 환율은 1680원, 코스피가 376이었습니다. 무려 금리가 262%, 환율은 158% 급등했던 겁니다.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망하고 돈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삼성전자가 1995년에 13만원이었는데요. 1998년 IMF 때 32,600원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참 앞으로 어떤 일이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냥 코스피가 277까지 그냥 내려갔다. 그냥 주가가 내려갔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는 38%, 39% 폭등하고 환율이 1,700원 가량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그냥 주가가 그냥 올라가네, 내려가네, 금리가 올랐네, 환율이 올랐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에 엄청난 충격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정시가 대략 2023년, 2024년쯤에는 바닥을 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달러가 많으면, 달러를 많이 보유하면 그 당시에는 달러가 폭등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하죠. 1997년, 98년 달러를 대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달러가 폭등으로 돈을 2배 벌고, 또 절반 이하로 빠진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서 또 돈을 벌었죠. 그렇게 해서 4배 이상을 벌었습니다. 기적 같은 투자 방법이 2, 3년 사이에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달러를 안전자산이라 그러고 경제위기 때 돈을 몇 배나 벌어주는 괴물이 되기도 한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달러가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잖아요. 경제위기가 닥치면 미국은 삶이 괜찮아지고 다른 나라들은 많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또
대기업들, 재벌들,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죠. 근데 언제 희망을 가질 수 있냐? 과거를 공부할 때. 그리고 내 분수를 알고 조금씩 삶을 저축해 나갈 때. 그럴 때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아무 짓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기업을 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 없죠. 내가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희망과 기대를 갖기 어렵죠. 앞으로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요. 함부로 남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뭐 괜찮아질 거다. 막연하게 남들이 하는 말에 기대서 좀 살고 싶은 생각들은 있죠, 다들. 근데 그런 생각에 젖어드는 순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사기꾼이잖아요. 나라가 온갖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998년 6월 1997년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날아가고 사람들이 충격을 겪었죠. 대학생들이 군대를 서둘러서 가려고 했고 군대를 전역하고 집에 왔더니 집이 사라져 있고 가족들은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들은 회사에서 잘리고 갈 곳이 없어서 양복 차림으로 산을 타는 좀 씁쓸한 이야기들도 많았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최악의 카드 대란도 일어나고 참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내몰리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죠. 보통 사람들에게, 서민들에게 너희들이 사치해서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진 거다라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고개 숙이고 더 일만 하게 만들고 금모으기 운동 하게 만들어 놓고 알고 보니까는 기득권들 자기들 그 와중에도 돈에 처먹겠다고 개수작을 부렸던 일이고 참 이래저래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크다큰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